보시면 되죠. 그래서 중1만 영어 레벨로 따졌을 때 4-5개 레벨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 한 과목으로 레벨을 4-5개를 만든다는 게 운영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커리큘럼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학원하시는 분들은 좀 악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2학년 넘어가면 또 중2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 중3이 되면 S탑반이 이제 수능에서 탑반이고 그거보다 높은 애들이 이제 탭스하는 애들이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시험 토셀과 수능 탭스를 말씀을 드렸죠. 뭐 펠트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어 공인 시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토셀 그리고 수능 탭스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이 3개의 공인 시험은 교육부가 주관이 되는 모태, 그러니까 엄마가 같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탭스는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에서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교육평가원에서 만들죠. 그리고 EBS에서는 토셀을 만드는데 다 교육부 아래에 있는. 예.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시험들을 저희가 보는 이유가 토셀이 수능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영역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안 그래 보이는데 다 요목요목 이렇게 유형별로 접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닮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문법도 하고 독해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 토셀이라는 시험을 반드시 응시를 하실 것을 1년에 2번을 필수로 저희가 일정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전체가 다 가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이제 내신 기간이 오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평상시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평상시에는 뭐 일단은 기간을 좀 구획을 나누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학사 일정이 그렇게 팍팍하지가 않죠.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은 자유학기제가 물론 있지만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게 어떤 전체적인 그 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좀 나눠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는 이제 1에서 3가 뭐 동사, 대명사 이렇게 써있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신을 할 때 아이들한테 범위를 써보라는 작업을 했어요. 플래너를 작성을 하면서. 그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1가에서 3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가에서 5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12종 교과서, 8종 교과서 내에 1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게 동사랑 대명사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1과를 진도를 나가는 건데 그거 없이 드립다 외우거나 뭘 요구하는지 모르고 문제를 막 드릴을 계속해서 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범위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험 기간에는 이런 다채로운 영역에 있어서 실전 문제와 문제풀이 방법들을 아이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또 3개월에 한 번씩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지금 반배정 받으신 거는 6개월 뒤에 레벨업 다운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진도 부분도 그렇고 좀 심도 있게 좀 막 3개월마다 담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다는 판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레벨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셀 테스트와 리뷰는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권사하시고 또 학교 보내시고 영양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의 인성적인 부분들 또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중등부 보내시면 마음 같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중2라는 어떤 그 폭풍을 겪으시게 될 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주변에도 보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저께 저희 남편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책, 뭐 프레벨 막 이런 거 막 몇백만 남도 몰려고 사서 읽히고 뭐 박물관 그리고 가고 이 집 저 집 같이 해갖고 막 하고 주말에는 뭐 영국 문화원, 캐나다 문화원 막 실어 나르고 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애가 그렇게 안 가죠. 중학생인데 영국 문화원 가자 표를 받으면 가겠어요. 애가 완전 짜증내죠. 여기 단어 제시험도 안 보러 오는 애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딱 됐을 때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떠시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아휴 이제 못하겠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탁 버려주시든가 아니면 집요하게 완전 더 야 네가 아직은 어리니까 막 이러는 두 가지가 다 극단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근데 사실 그 속마음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방법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너무 위험한 방법이고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알아서 해요. 지가 더 모르는데. 두 번째, 너무 집요하게 모든 것들을 다 사사건건 관리를 하시고 모든 과목들을 다 어머님이 뭔가 손이 가셔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안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이상적 케이스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상향곡선을 그리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너무나 많이 보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막 사립 보내고 막 문화원 다니고 막 영유 보내고 막 이랬던 애들이 중학교 가서 굉장히 애매한 점수, 그러니까 딱 3등급에서 멈추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 나오다가 너 명지 다녔냐? 야씨 돈 아까워 진짜 모르겠는데 야 엄마가 너한테 돈 엄청 썼구만 답답하다 야 이런 경우도 왔고. 근데 지금 시작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파란색 곡선에 그리는 아이들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까만색이 내 쥐약인 것 같아요. 툭툭 떨어져. 나 이제 중2 때 완전 맛 가고 고1 때 이제 쓰러져서 이제 애가 인서울 못 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님이 어떻게 신경 써주셨냐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 영어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이렇게 보내시면 숙제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 숙제가 엄청 많잖아요. 온라인 숙제가.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3, 4의 애들이 무슨 온라인 숙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다 이렇게 해줘서 관리하고 학원하고 컨택하고 이러지 않으면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학원에서 아이가 제대로 잘 이렇게 디벨롭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머님들의 몫이 없겠죠.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문법으로만 끝나는 영어들이 또 있습니다. 문법만 한다거나 이러면 또 이제 독해라든가 다른 문제풀이에서 좀 쥐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형학습,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유형학습, 그리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추론 영어, 전국 단위의 평가 영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단계가 중학교라는 말씀. 레벨 테스트는 그 반마다 조금 레벨마다 테스트 공략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수능을 본다 그러면 애들이 정말 영어는 너무 또 나오는 거구나,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하이 주니어를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푸셀부터 그리고 수능 그리고 탭스까지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각 반별 좀 다른 모양새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주학원의 중등부 목표는 두 번째 이제 내신 관리예요. 제가 지금 중1이 되는 아이들이 첫째 자녀이신 분 잠깐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많으시네요. 네. 저희 선배네요. 저 중2인데 이제. 제가 작년에 진짜 되게 속된말로 좀 후달리는 느낌? 좀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진짜로. 되게 정말,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성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애들 막 하고, 왜 그걸 못해? 막 되게 쉽게 얘기했는데, 내 새끼가 이거 대학 갈 때 장난 아니겠구나, 고3 때. 이런 생각들이 중학교를 딱 보내보고 나니까 실감이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중간고사 보는데 막 우는 거예요. 떨린다고. 베개가 막 젖어. 수능 뭐냐? 어떻게 할지도 몰라. 뭐 3일 동안 보는데 첫날 일찍 끝났다고 좀 놀다 오겠다는 게 너무 개념이 없고, 야 장난치냐 지금 빨리 와. 엄마 애들 다 노는데 뭔 소리야. 내일 시험 봐야지. 빨리 와 일단 좀 자고 이렇게 하는 거야. 1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결과 나올 때까지 막 두근두근 하고 애도 막 떨렸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장난 아니구나. 사실 중1 내신 안 들어가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마음을 저희가 정말 제가 정말 100%좀 이해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중학교 1학년 내신 등급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부 애들 인근의 중학교 내신 문제를 풀려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초등부 주디부장님이 그 결과를 보고 되게 실망을 좀 하셨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좀 못 봤는데 이유는 보니까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밑줄 친 잇 그랬는데 밑줄 어디? A라고 가로가 되어 있으면 A 앞에 아니면 A 뒤에? 막 이루고 앉았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과 다른 얘기라는 게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게 실제로 중학교 가서 시험 봤을 때 그래버리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밤에 이제 호프집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시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단계는 문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베이스가 문법이에요. 왜냐면 중등가정의 영어라는 거는요, 취지 자체가 문법입니다. 고등가정은 독해가 있는 거고요. 중등가정은 중1, 2, 3이 교과부 자체의 어떤 체제는 문법이에요. 교과서에서 가장 다루고 있는 건. 그리고 이제 독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서술형 주관식은 다 영자가 아니면 문법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게 되고 S를 안 붙이고 덜을 안 쓰고 마침표를 안 찍고 이 난리를 하면서 이제 감점을 당하는 거죠. 억울하다고 하지만 하나도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분명히 겪어야 되는 일이고, 저희 딸도 그 3인칭 나서 그걸 틀려고 SES를 안 줬네요. 어이가 없는데 10년간 이걸 갖고 진짜 막 이랬는데 네가 이걸 틀린 주인공이 됐구나. 이래서 막 점수가 좀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강사별로 이제 맡은 학교들이 한 5, 6개 정도를 맡아요.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시험지를 다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난이도가 어땠고, 이번 난이도는 지난번하고 어떤 비교가 있었고, 어려운 문제는 뭐였고, 이걸 다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신중학교 1학년 김소영 강사가 진행을 했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방향까지도 이제 분석을 한 내용들을 보고 계시고요. 근데 이거를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거 선생님도 참 하면 좋겠지만 우리 애가 저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직접 해요.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스스로 풀고 나면 어떠냐면, 어디서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애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놀죠. 영화 보러 가고 놀고 하는데, 일단은 끝난 바로 직후에 이걸 해야지 좀 약발이 먹히고, 수학도 다른 과목도 주요 과목만 하라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주 전부터 플래너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플래너를 아이들이 이거를 다 제대로 잘하냐면 그렇지 않고요. 정말 제가 이거 고등부에서도 해보니까 고등부 애들은 이미 동기부여가 좀 충전된 상태예요. 걔네들한테 야 공부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이미 정신 차려 있는데 방법을 모르고 막 속이 터지는 애들이지. 근데 중학생 애들은 동기부여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 10분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3주 전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단원이 뭐가 들어가느냐, 교과서 순서. 교과서 순서는 예를 들어 처음 시작 딱 페이지 1과를 열면 독해가 탁 들이대는 게 아니라 리슨 앤 스픽이라 그래서 리스닝이 먼저 시작이 되죠. 예전에 교과서 생각이 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스피킹 관련된 어떤 회화 내용이 나오고, 본문이 나오고, 뒤에 문법이 나오고, 액티비티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같은 교과서, 같은 시험, 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처음 들었다 그러고, 어떤 애는 별표가 막 한가분이 돼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에서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우리 애가 한 거랑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다른 잘하는 애가 한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틀을 잡고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